최근 무속인 출연 후 시청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좋아요 특집으로 무속인 다큐멘터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과연 영검하다고 소문난 이 점집은 제작진이 만들어 놓은 검증대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몰래카메라를 시도해 보았는데요. 신내립을 받았지만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례자인데요. 과연 용천가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요? 생년월일이 92년 3월 25일. 3월 25일. 음력 양력이요. 올 수선을 떠나서 우리 본인은 내가 볼 때는 본인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힘든 시점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렇게 치우고 저렇게 치우고 힘들다 그래. 그냥 자꾸 치인다는 소리가 나와. 여기로 치우고 저기로 치우고. 근데 본인 하나만 물어볼게. 본인 무당 아니야? 신 받았다 그러는데 아니요. 안 받았어? 네. 맞는데 신 받았대는데. 본인 신 받았잖아. 어?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신을 제대로 모시고 가는 건 아닌데, 본인 분명히 이거 신 받고 본인 지금 다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을 모셔만 놓고 있다든지 그런 거야. 분명한 거는 본인 선대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받았다 그래. 할머니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 와서 누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 본인 신 받았잖아. 아니요, 지금 다른 일. 아, 그럴 것 같으면 나가. 신 안 받았다는데 할아버지는 받았대. 본인이 3년 정도 전에는 분명히 신을 받아서 신을 지금 모시고 있고 제대로 모셔가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는데, 어? 본인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본인은 받을 신이 아니었어요. 잘못 받은 거야. 정신 차려.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정리도 하고 싶고 정리를 해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본인이 분명히 내년수선으로부터 2018년부터는 본인이 분명히 풀리는 운은 맞아. 운은 맞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은 맞다고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원래 모든 걸 정리해야 되는 건 사실이야. 그치? 자, 그러면 격식을 차려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하여튼 뭔가 조금 석연치가 않대는데 할아버지는 아직까지도 뭐 더 이상 뭐 거짓말하고 그런 건 없잖아. 네. 없어? 내가 볼 때는 일단 본인도 한번 생각을 해봐. 해보고 나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두 번째 몰래카메라를 시도해 보았는데요. 장모와 처남이 자살을 한 사례자. 하지만 자살한 가족이 없다고 말해보는데 과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생년월일이 88년 6월 16일. 88년 양력이야? 예, 양력. 본인 지금 살아가는 게 항상 급급하고 힘들다 그래. 힘들어. 사는 게 급급해. 어? 근데 있잖아, 본인이 사는 게 급급하고 힘들다 해서 그렇게 상문을 끼고 법당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오늘 왜 이래 진짜. 누가 이렇게 답답한데 막 가슴을 치는데 지금 막 숨이 턱턱 막혀 지금. 본인 집안에 3년 안에 주초상 났지? 이게 뭐 안 좋은 일이. 주초상 났잖아.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예. 누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 자살한 분은 없습니다. 있는데? 그냥 사고로 돌아가신 분. 아니, 사고 아니야. 누가 이렇게 지금 숨이 턱턱 막혀서 죽었어. 그것도 물에 빠져 죽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살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만 자살 아니야. 그 위에 먼저 간 분이 계셔. 응?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친인척 간에 주초상이 났다는 소리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 전존에서 자식 쪽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죽었다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본인이 지금 찾아온 거 아니야.
구멍도 잔뜩 껴있고 어? 상문이 완전히 그냥 진상문을 끼고 들어와가지고 어디다 대고 거짓말이야. 그렇게 할 거면 점삽이 안 내려야 되니까 그냥 가라고. 안 봐줘도 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기본적인 예의가 안 된 사람이야. 어디다 대고 와가지고 능멸짓거리라고 지랄이야. 사실은 이제 장모님이랑 저희 차안이 이제 좀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싶어가지고. 보내드려야지. 보내드려야 되고 일단 신랑님들도 절대 신당에 와서 죽은 사람을 갖다가 살아있다 그러고 상문을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보니? 검증을 하고 일주일 뒤 제작진은 연거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손님인 척 위장하며 용천당을 직접 찾아가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본인 뭐 궁금한 거야. 별다를 거 없이 본인 일 잘 되냐가 궁금할 거고 그지? 언제 결혼할 거냐가 궁금하고 그지? 네. 그런 것들이 궁금할 건데 네. 본인 방송 쪽에서 일해요? 예. 응, 방송 쪽에서 일해. 네. 아, 그 딱 나와요? 나오죠. 나오는데 본인 근데 카메라가 보이기는 하는데 네. 본인이 분명한 건 카메라가 보인다 해서 본인이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는 건 보이지가 않아. 본인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무슨 뭐 제작을 하는 건지 본인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다 그래 할아버지가. 근데 그 자리가 조금 네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로서 되게 버겁다는 소리도 나와. 힘들어. 인간에 치이자니 돈에 치이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돈의 어려움은 없이 컸다 볼 수 있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려움이 많고 힘든 팔자야. 인간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본인 자꾸 카메라가 보인다니까? 예, 맞아요. 방송 쪽 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여자 쪽 뭐 결혼 언제 할지도 궁금하고 그 일도 계속 이걸 계속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못해도 10년 이상 계속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불안하고 해서 왔거든요. 먹고 살고 하는 부분 내가 아까도 다 얘기했지만 다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 예. 본인 우리가 지금 한 며칠 됐나?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카메라 들고 들어오고 막 그래요? 여기를? 예? 무슨 말씀이에요? 카메라 들고 들어오고 막 그랬지. 우리 신당에. 아니, 저 오늘 처음 왔어요. 아닌데? 너는 오늘 처음 왔겠지. 네 패밀리들이 카메라 들고 들어온 거 아니야? 아, 그게 원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제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렇게 무속인 소개하는 프로가 있어가지고요. 미리 그 따위도 장난을 치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요. 이봐요 아저씨. 네. 장난을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어디라고 장난을 쳐.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분명히 뭐 가리다 뭐다 보니까 전부 다 그쪽에서 구한 것들이잖아. 그쪽에서 넣었잖아. 진짜 죄송한데 근데 그건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저희 쪽에서. 할아버지가 얘기하지 누가 알아 이 사람아. 이렇게 신당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몰카 들이대고 찍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지금 본인 카메라 보여. 분명한 거는 본인 제작사 대표고 뭐고 뭐 본인이 PD건 관계없어. 나는 점을 보러 왔으면 본인이 궁금해서 왔으면 왔다고만 얘기하면 돼. 본인 점도 안 나와. 왠 줄 알아? 본인이 온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 네, 사실은. 그리고 본인 집안에 상문도 그득하게 들었구만. 뭔 헛소리를 해대고 그러시나. 응? 나가. 이렇게 점 안 보니까 어디다 대고 신당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하면 우롱을 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야, 너 지금도 찍고 있으니까 빨리 끄라고. 예. 어디다 대고 장난질이냐니까? 갈게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니지 마, 이 양반아. 이 촬영 중계예요? 아 지금 어떡하지 잠깐요? 촬영 못할 것 같은데. 피디님이 설득을 하셔야죠 그거. 제가 올라가요. 안 통하는데. 설득을 하시고 오셔야 촬영. 작가님 가시면 더 일이 커질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우선은 오늘 미안한데 철수하고 우선 전화를 하던 다음에 다시 찾아뵙던지 해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완강하셔가지고 감독님 미안해요. 우선 오늘 철수하고 작가님은 바로 이제 PD들하고 저희랑 회의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철수할게요. 네. 있는 걸로 주문해 살며시 안아줄 때 너무 떨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번에 촬영 나갔던 좋아요 팀인데요. 근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촬영을 나갈 수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아니 이봐 지금 정부 장난하는 거야 나랑? 아니 지금 대표가 직접 전화 와도 사과를 받을까 말까 하는 판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해요. 아니 당신들이 이따위로 방송하나? 그러면 나는 촬영 의사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기분이 더러워서 못하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너무 떨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번에 촬영했었던 그 좋아요 제작사 그 대표인데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전화해요?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도 힘들게 그렇게 촬영했는데 좀 방송 나갈 수 있게 허락 좀 해주셨으면 해서. 내가 안 한다고 분명히 그때 여자분 전화 왔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좀 특집으로 전처럼 뭐 1, 2분 나오고. 아니 근데 봐봐요. 본인이 대표예요? 예, 그날 전 봤던 사람입니다. 그니까 참 대표님이 예의가 아니잖아 이게. 그죠? 아무리 그렇지만 다른 건 다 좋다 쳐. 방송이라 뭐 방송 컨셉이 그랬어요. 뭐 알아보려다 보니까 그랬어요. 알겠는데 우리는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신을 조롱하는 거잖아 이거는 지금. 아무리 그렇지만. 그러니까 조롱은 아니고 요즘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 괜찮으신 분이 없나 찾으려면은 딱히 방법이 없어서 어쨌든 방법이 나는요 무속인 길 가면서 신을 갖다 굳이 증명해보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좀 말씀드릴 게 이번에 너무 내용도 괜찮고 선생님도 영검하신 것 같아서 좀 이번에 좀 특집으로 1시간짜리 다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원래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회사나 저를 위해서 재수굿을 하는데 좀 그거를 선생님께 좀 맡기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화를 나신 거 풀게 하려고 제가 지금 쇼하는 건 아니고요. 굿은 일단 첫째로 장난이 안 되고요. 예. 대표라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 굿을 의뢰하는 사람이나 의뢰를 받는 사람이나 예. 또 똑같이 다시 한번 기분 나쁜 일인데 그런 지금 것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뭐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닌데 저도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거고, 선생님이 좀 노여움 좀 푸셨으면 하고 뭐 이런 거 네 한다고. 대표님 예.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손님도 계시고 하니까 예. 이게 뭐 내 노여움 뭐 인간의 노여움이 문제가 아니니까요. 일단은 나도 기도를 받아봐야 되겠고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전화 와서 일단은 사과는 들었으니 뭐 내가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는 문제 없고요. 일단은 기도를 받아보고 신령님 의중을 먼저 살피고 나서 그리고 다시 연락하는 걸로 하시죠. 제작진은 촬영 협조를 받은 후 재수굿을 하기 위해 굿당을 찾았는데요.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노래와 춤으로 운명을 조절해달라고 비는 것이 굿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수굿이란 집안의 안녕과 제복, 그리고 자선의 창성, 가족의 수복을 비는 무속 의뢰인데요. 이 굿은 산 사람의 길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죽은 이의 영혼 천도로 목적으로 하는 진호기 굿과는 대별됩니다.
오늘 이정성 받으시고 재성님 수위에서 너 험한 일 물려가고 재성님 수위에서 너가 가정을 꾸리고 사러 간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받들어주고 너 엄마 아버지 사러를 간다 하더라도 광역시 지접으로 남구가 아니시냐 저 지접에서 그저 무병한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마. 무슨 말인지 알았지? 신명나게 울리는 깽과리와 징,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이며 신중하고 진지하게 구사에 임하는 용청당인데요. 굿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도 보였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제수굿이었는데요. 오늘도 이 굿을 위해 용천당의 신동기이자 친구인 광동암 오도령도 함께했습니다.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제수굿을 임하는 오도령. 용천당은 그런 광동암 오도령이 매번 고맙기만 합니다. 이렇게 굿도 하시고 도와주신 것 같은데 용천당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고? 일단 뭐 사람이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듯이 또 젊은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만나게 돼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용천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이제 무속을 하면서 진실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 간에 다. 근데 진실된 사람을 되게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만나기 힘든데 저도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용천당을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스타일이 같이 잘 맞더라고요. 그냥 돈 욕심 없이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이렇게 가게 되니까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손을 잡게 됐습니다. 친한 동생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충고나 뭐 원하는 바라는 점. 그러니까 워낙 아이가 착하고 이러니까 사람들 잘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금 자리를 잡아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주위에 착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 착한 사람 손잡고 가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오빠로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근데 이거 만신의 몸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신령님은 다 똑같아요. 높낮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빠라고 뭐 이렇게 하는 말은 없고요. 그냥 신령님 대 신령님으로서. 기나긴 시간 동안 굿이 이어졌는데요. 화려한 춤사위와 굿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용천당은 조상의 말투로 공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배시제자로다가 오방신장은 팔만신장 육갑신장이 아니시냐? 어냐 오늘 이 정성이 무슨 정성이야? 제수맞이 정성이고 일곱 수전 성주맞이 정성이 아니시냐? 제수문전 열어놓고 우리 민시대주 그저 잘 되자는 정성이고 어냐 안 좋은 거는 눌러가자는 정성이고 좋은 거는 미리 받자는 정성이 아니셔? 대주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북해 번쩍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주 사고수 실물수 제쳐도와달라는 정성이시다. 하나만 뽑아봐. 아유 얼마나 이 대주가 조신지 모르겠구나. 아유 신장님이 아주 그냥 뭐 체면도 없이 그냥 척척척척 이걸 내주면 어떡한데? 그저 대한국의 사신별성 그저 오늘 이정성 받으시고 그저 제수사슬로 아유 정말이다. 너 정말 잘했어. 이번에 한 게 진짜 제수굿이다. 잘 받아 얼른. 받아. 이번에 한 게 진짜 제수굿이야. 오늘 이정성 받으시고 육천은 전하네 신령님 그저 배시제자로다가 오방은 신장님 육갑 신장님 팔만 신장님 그저 제수사슬 명사슬 그저 분리사슬 다 받으세요 신령님. 너 주머니 두둑하고 내 제자 여기 제자 주머니 두둑하게 도와줄게. 정말이야? 응 받아. 이 제수굿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수굿은 일단 보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굿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운을 열어서 오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오는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굿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문을 열어야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니까 장사를 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안 좋은 건 액면을 하고 좋은 운은 받아들이려고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굿이에요. 그런 준비 형태. 오늘의 굿을 위해 신령님께 정성을 쏟는 용천당.
대개 큰 거리에서 12거리 중 대감거리가 제수굿에 해당되는데요. 제수는 대감신이 관장하기 때문에 대감신이 주로 터주입니다. 이제 중요한 작두거리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작두거리는 여느 거리와 달리 마당에서 펼쳐지는데 무당은 신장거리 복장에 건무칼을 들고 춤을 추다가 신이 내리면 맨발로 작두를 탑니다. 공수가 내리면 작두에서 내려와 부채와 방울을 들고 춤을 추는 것으로 끝맺는데요. 이러한 작두거리는 장수신이 내려야만 탈 수 있습니다. 제갓집의 안과 태평과 무운 장구를 축원해 주는데요. 제수굿을 받는 대표도 한층 진지해진 표정입니다. 드디어 작두에 올라가는 용천당, 무사히 작두에 올라갔는데요. 한층 더 진지해진 용천당은 제작진을 위해 신령님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눈물 같은 정성이고 태산 같은 정성인데요. 과연 용천당은 제갓집의 소원을 무사히 이뤄줄 수 있을까요? 작두 위에서 말문이 트인 용천당, 이어서 오방신장기로 대표의 점을 치는데요. 오방신장은 동서남북 중앙의 방위를 지키는 신장으로 이 오방의 신장을 상징하는 5가지 색의 깃발입니다. 신장의 깃대를 뽑아 점을 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검은색은 주구른수, 파란색은 우한, 노란색은 조상, 하얀색은 천신, 빨간색은 제수를 상징합니다. 과연 대표의 제수굿은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요? 신 받으시고 나서 지금 계속 무당으로서 몇 년 살아오시는 것 같은데 뭐 힘든 일이나 아니면 뭐 가슴 아팠던 일도 있나요? 일단 가슴 아팠던 거는 시청자분들이 보시다시피 나이가 어려요 저는. 근데 나이가 어린 나이에 신을 받아서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일단 사람들이 색안경을 껴고 봐요. 나이 어린데 신 받았네? 우리도 무당이기 전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사람이거든요. 상처도 받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 일부 시선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게 있었어. 그냥 무당이니까 자네는 무당이니까 무조건 무당이니까니 항상 들어갔어요. 무당의 명칭이라든지.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사회에서 이미 무당이라는 게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이 된 건 사실이나 우리나라 원 무속 신앙이잖아요. 종교 자체가 옛날부터 선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뿌리 없는 자손 없듯이 그분들이 빌어온 무속 신앙인데 소수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편견을 갖고 보신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리고 정말 옳은 말을 뱉었는데 무당이 괜히 돈 벌려고만 저래, 뭐 하려고만 저래. 정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100이면 100 거의 가서 후회를 하고 와요. 근데 그 순간은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일단은 무당이라는 걸 편견을 갖다 보니까는. 작두거리도 끝이 나고 신령님께 인사를 드리는 용천당.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끝까지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리는 모습인데요. 용천당의 정성을 신령님들도 알아주셨는지 오랜 시간 끝에 무사히 제수굿은 끝이 났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 들인 만큼 대표는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굿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잘 된 건가요? 잘 될까요, 제가?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근데 다만 내가 얘기했지만 대표님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 우리가 굿이라는 거는 어떤 굿을 하고 안 하고 굿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고 나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굿을 오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만신이 얘기하는 대로만. 그런다면 어떤 결과값은 분명히 좋을 거라 예상이 돼요. 오늘 이렇게 다 일정이 끝났는데 기분이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후련해요 일단은. 후련하고 일단은 잘 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이제 구슬하고 나면은 느낌이라는 게 와요. 이 집은 잘 되겠다. 조금 그런데 이런 느낌이 오는데 분명한 건 난 대표님을 믿으니까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예요. 앞으로 뭐 어떤 무당이 되겠다, 무속인을 하고 싶다. 어떤 무당이 되겠다라기보다는
솔직히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말은 필요 없고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초심을 잃지 않는 무당이 되는 게 내 목표예요. 그냥. 그리고 정말 힘든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도움이 돼줬으면 좋겠어. 정말 진심으로. 그런 무당이 돼야죠. 열심히 해서.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제가 여기 MC 보는 프로라서 또 특집으로 다큐멘터리 식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점사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예빈 씨 원래 나쁘지 않고 네. 근데 우리 예빈 씨가 원래 좀 구설을 탄다 그래요. 시비가 네. 있고 네. 구설을 탄다 그러고 음력으로 6월 들어서고 7월 들어서고 나면 분명히 우리 예빈 씨가 분명히 조금 더 나은 기회를 잡는다 그러고 네. 본인의 역량을 풀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 궁금한 게 뭐 있겠어. 지금 본인 일단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그죠? 네. 뭐 내가 볼 때는 근데 외롭다 그러신다. 네. 항상 여길 가든 저길 가든 외롭다 그러시고 예빈 씨가 조금 외로운 거는 팔자가 근데 원래 외롭다 그래.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없는 팔자고 네. 처자식이 있어도 이렇게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어도 외롭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외로워서 울고 슬퍼서 우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자기 짝 만나고 살아가려면 앞으로 한 2년은 더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2년 더요? 38? 38. 그 2년 뒤에는 그러면 나와요? 제 짝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본인도 눈이 높다 그래. 네. 본인도 눈이 높고 작년부터도 그랬지만 항상 그 해마다 그냥 이쪽이 고만하고 그냥 결혼해 살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아요. 많았었고 너무 힘드니까. 그것도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치. 그래.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제 남자가 안 나타나니까. 본인이 분명히 내년에 반짝한다 그러시거든? 진짜야. 내년에 반짝거려. 18년이요? 2018년에 분명한 거는 우리 예빈 씨가 내년에 분명히 반짝할 일이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적으로 본인이 분명히 이때까지 살아온 거와 좀 굉장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네. 본인이 분명히 일적으로 그냥 강예빈 이렇게 하면 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와 이런 소리 나올 수 있게끔 일적으로는 굉장한 성공을 내년에 거둘 수 있다 그래. 37. 37배. 그리고 나서 본인이 시집을 가야 돼. 시집을 가되 내년 정도까지가 아마 일적으로는 제일 반짝거리지 않나 싶어. 그리고 나서는 조금 이제 뭐 부라든지 영이라든지 이런 건 좀 됐잖아. 네. 그러다 보면 이제는 시집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살라 그런다 할아버지가. 외로워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안으로 조금 3년 안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 본인이 아홉선 들어설 때 조금 집안에 분명히 여간다 재간다 하실 분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제 요게 9선이라고 나오는데 한 8수전부터 같이 보셔야 될 거야. 그 수전 넘어서고 나면 본인이 그래도 큰 풍파 없이 네. 그냥 이때까지 뭐 바람 없이 그냥 네. 조용히 흘러가는 바람이라 그러시니까 8, 9까지만 조심을 하고 넘어가셔. 네. 그러고 나면 많이 좋아진다 그러신다. 근데 왜 부모님 쪽으로 아니면? 부모님 쪽일 수도 있고 그 친척까지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예빈 씨를 되게 예뻐라 했고 우리 예빈 씨가 많이 의지했던 분도 맞고 그런 분이 분명히 계세요. 조금 상이 들었어. 근데 넘어갈 수 있는 상은 아니라 그러시니까 그냥 알고 계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정도로. 근데 하여튼 보면 8, 9이라 그러셔. 8, 9이요? 그렇구나. 그러면 또 이쪽 일을 하면서 좀 재물 쪽은 또 어떻게 좀 본인 솔직히 언제쯤? 팔자에 돈이 없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예빈 씨가 지금 또한 욕심의 차이라고 생각해. 나는 손님들을 보면 네. 어떤 사람은 10억을 벌어도 나는 한해 안 차 그런 사람이 있고 또 100을 벌어도 성에 안 차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빈 씨는 팔자에 돈이 항상 끊이지 않아. 근데 분명한 거는 계속 윤회만 될 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머물지 않아요. 계속 움직여. 근데 그거는 본인 성품이나 성향의 문제도 조금은 있다 그러신다. 왜냐면 우리 예빈 씨가 불쌍한 사람은 그냥 못 지나치고 그리고 단순해서요. 조금만 나한테 잘하면 나 내 거 그냥 탈탈 털어서도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본인이 어제도 옷이랑 귀걸이 주고 왔어. 그래.
주고 왔어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고, 근데 돈이 윤회만 계속 하는 건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만 하나 넘어서면서부터는 금전이 모인다 그래요. 근데 지금 또한 지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전반적인 점사를 놓고 봤을 때 본인의 뭐 팔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봤을 때 금전이 없지도 않고 네. 못 벌었다는 소리도 못 하고, 그러니까 조금 모이고 하려면 만 하나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 그리고 우리 예빈 씨는 분명한 거는 이 페이스에다가 지금 딱 좋아요. 뭐 하지 마. 나 코 세우고 싶거든.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난 이 코가 너무 컴플렉스라서 코가 너무 땡글땡글해서 이거 조금만 이렇게 아니 조금 안 세워도 이뻐요. 왜냐면 우리가 안 된대 할아버지. 왜냐면 관상학적으로도 우리가 신점을 봐. 나는 이 사주를 풀 줄을 몰라요 사실. 명리학이나 뭐 철학을 몰라서. 근데 우리 예빈 씨 이렇게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들 되게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 안 섞었는데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저 사람 진짜 버겁게 생겼다는 사람이 있고. 근데 예빈 씨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손대면 안 돼. 아 그래요? 여기가 딱 좋아요. 원래는 올해 하려고 근데 그러니까 하지 마. 계속 빠그라지는 거야. 날짜 잡아놓으면은 뭐가 일이 생기고 하지 말란 계속 징조인 그런 거예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좀 코가 좀 더 높아야지 명성을 얻는다 그래서 코가 좀 짧고 좀 작잖아요. 이뻐요. 그래서 그럼 내 코는? 아니 부끄럽고 아니야. 나 그 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나도 그 소리가 싫다며. 복스러운 소리가 너무 다른데. 예빈 씨는 명예를 얻고 싶어? 금전을 얻고 싶어? 명예도 금전도 얻고 싶은데. 그죠? 근데 내가 예빈 씨가 살아갈 팔자 마지막 하나만 얘기해 주자면, 우리 예빈 씨는 팔자의 명예보다는 돈이 많아. 아 그래요? 그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는 남편으로 인해서 얻고 금전은 본인 스스로 얻고. 근데 명성이 높은 것보다는 일단은 돈이 중요해. 그리고 우리 예빈 씨 팔자에는 명예보다도 어찌 보면 금전이라든지 물이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야. 물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예빈 씨 눈을 보면은 굉장히 초롱초롱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초롱초롱한 거, 그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굉장히 눈망울이 맑고 초롱초롱한 사람들은 되게 외로워. 팔자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마음이 굉장히 여린데 쉽게 얘기해서 센 척을 해. 여린 거를 티내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예빈 씨가 그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들어올 거니까 조금은 예빈 씨가 내가 볼 때는 마음 열고 그리고 금전 걱정 없이 산다 그러시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살 수 있을 거라 그러셔. 감사합니다. 아유. 네. 뭐 궁금한 게 있을 게 없네. 아니 정말 진짜 나는 이런 얘기하면 너무 민망스러워. 왜요? 그냥 점을 잘 봐요. 선생님 정말이에요. 그때 무슨 며칠 날 뭐가 됐어요. 근데 되게 민망해요. 왜냐면 내가 보는 점이 아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는 거고. 근데 분명한 거는 또 인연이 맞아야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칭찬에 나도 서툴러요. 칭찬보다는 이 길을 가면서는 핀잔을 더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클 수 있다라는 소리를 나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민망해요. 나는 하여튼 그래. 그것도 또 열심히 하시니까 이게 또 좋은 점사를 내주시고 하는 거니까. 정말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힘들어요. 우리 무속인이. 근데 내가 이거 방송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속인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럼요. 사람인데 사람들이 무속인이니까 당연히 밤에도 전화해도 돼. 무속인이니까 그럼요. 당연히 자기들 고충만 들어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러기 전에 우리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신을 모시기 전에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속인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신이기 전에 어르신들이잖아요.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치. 아주 상기본. 그날 저녁 어디론가 향하는 용천당. 과연 그녀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기도 가고 있어요. 기도. 어디로 가시는 길이세요? 두물머리라고 양평 쪽에 있는 선왕하고 용신하고 천신이 같이 모여있는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이 가시는 이유는 누구세요? 결혼할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신을 받기 전부터 만났던 사람이고 그러다가 이제 신을 받게 된 거죠. 선생님 말씀으로는 신굿을 받으시기 전부터 만나왔다는데 신굿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괜찮으셨을까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진짜 멘붕이었죠. 멘붕이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저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서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계속 생각을 했을 때 이 일이 뭐 저희 조상님 부분을 기리는 일이고 또 어찌 보면 뭐 마음적이나 뭐 이런 이렇게 힘든 사람들 와서 또 그 사람들 어떤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결론을 지어서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혹시 옆에 남자친구분이 같이 계셔줘서 잘 버티고 하실 수 있는 건 아닌가? 너무너무 어쩔 때는 고맙죠. 만약에 옆에 있지 않았다면 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더 많이 이렇게 딛고 일어나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 한 번은. 그렇게 늦은 시간, 오랜 시간을 들여 기도를 드리러 가는 용천당이었는데요. 기도를 한 번 가시면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어떠신지? 힘들다고 얘기하면 힘든 건데 근데 남들이 잘 시간에 같이 자고 남들이 놀 시간에 같이 놀고 하면서 모시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이. 그래서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지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사도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남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빌어주고 같이 책임져주고 같이 울어주는 건데 그 남의 한 인생의 무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 가는 길은 무거운데 오는 길은 굉장히 가벼워요. 피곤한데도 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뭐랄까 희망을 정말 한아름 품고 오는 것 같은 기분? 사람이 살면서 안 힘들 순 없잖아요, 모두가. 근데 나는 희망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희망이 단 한 가지 희망만 있더라도 정말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희망이 되드리고 싶어요, 저는. 혹시 앞으로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 이 길을 걸으시면 걱정도 많이 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하나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일이 되게 고되고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몸을 제대로 이렇게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오랜 시간을 달려 기도를 드리기 위해 도착한 두물머리. 두물머리는 일출과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용천당은 어떤 기도를 신령님께 드리는 걸까요? 무당들은 기도를 통해 영감을 얻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일과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방울소리. 진지한 표정으로 기도에 집중하는 용천당이었는데요. 진심을 다해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과연 신령님께서는 용천당의 정성을 알아봐 주실까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용천당.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간절한 바람들이 있는 걸까요? 여기 두물머리는 자주 오세요? 힘들 때, 슬플 때 자주 오는 곳이에요. 딱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신 받고 한 달, 두 달? 저는 홀로 서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모두 다들 아무도 제 곁에 없을 때, 이 길에 정말 신령님 하나 믿고 가야 되는 그때 와서 정말 많이 울었던 곳이에요. 정말 많이 울기도 했고, 그때 빌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오늘 기분이 굉장히 착잡해. 슬프고.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아까 찍혔던 저기 선앙이에요. 선앙 할머니. 거기서
신령님이 계시면 정말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고, 정말 알려줄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정말 많이 울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울고 3일 밤을 정말 여기를 매일같이 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손님이 들기 시작하는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들더라고. 그러면서 아, 정말 신령님 계시구나, 정말 신이 계시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시간들이 있어요, 저한테. 아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좀 특이했던 게 보통 기도하시면 뭐 방울도 많이 흔드시고 좀 소리가 많이 나던데 선생님은 거의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무속신앙 자체가 맨입으로 빌어내고 맨손으로 빌어내는 게 이 신앙이에요. 무속신앙. 그리고 신을 첨배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기도를 굳이 막 화려하게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맨입으로 빌어내고 맨손으로 빌어내고, 쉽게 얘기해서 비손이라 그러죠. 비손으로 빌어내는 게 무당의 참뜻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해왔었고, 어떤 거추장스를 막 거창하게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신령님들도 더 진심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에 항상 기도는 이렇게 해요. 특히 야외 기도는. 그리고 우리 무당들이 기도를 와서 적어도 남들한테 피해는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기도터도 아니고 정해진 뭐 기도도량이 아니고 낮에는 관광객들도 오시는데 막 더럽히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막 소리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비손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제가 집 축원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빌어내고, 오늘은 근데 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기도들, 더 이상 이 인간사에서 힘들거나 아프거나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애동이들이나 신애기들이나 혹은 잘못된 신내림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구술을 통해서 뭐 피해보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제발 그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도죠. 선생님, 그리고 제가 이런 프로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게 점집 가기가 무섭대요, 사람들이. 그쵸. 잘못 갔다가 뭐 누가 죽어나간다, 부모가 올해 안에 죽는다, 굿 안 하면은 죽는다, 해야 된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일단 그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일부 몇몇의 무속인들이 너무 신을 빙자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개인의 이익을 챙기고자 나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생기는 건데, 우리가 말만 신이 아닌 정말 신을 증명해 보여야 될 무속인들이 신이 금전을 갈취해오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잖아요. 신이 금전을 벌으라는 말씀을 하시진 않잖아요. 물론 당연히 무속인들도 어떤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기도도 가고 정말 바르게 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무조건 점집 가면은 굿해야 된다, 치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재수가 없어서 그런 데 가셨다면 그냥 그냥 그러고 돌아서서 그냥 나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서 갔더니 뭐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뭐 네 아빠 죽는데, 네 엄마 죽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부모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자식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신은 그렇게 공수를 내리시지 않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힘들고 정말 지친 분들한테 희망이 되어 주실 분들이세요. 신령님이란 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1억 있는 사람이 100만 원 쓰는 거하고 100만 원 있는 사람이 정말 10만 원 쓰는 거는 신에서 볼 때도 와닿는 것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신령님은 그 금전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간절함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고 그러는 거를 보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고 점집을 가시고 막 부담스러워하고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제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람들이 위배되지 않는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못이 있어도 위로해주고 정직한 무속인이 되고 싶다는 용천당.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무속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무속에 대한 편견만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이에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빌고 비는 무당이 있으니까요.